탄생대의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좀 유치뽕이긴 하지만, 그지? 유치뽕이지. 응? 거기 특히 뭐야 이거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왜 도마뱀처럼 생긴 애가 양서류인 거고 고생대가 파충류의 전성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바닷속에 있는 이상한 무슨 쥐며느리처럼 생긴 애가 삼엽충인 거야. 그리고 그 위에 있는 풀들은 양치식물이겠지.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 공룡 있는 거는 뻔히 보일 거고, 식물들은 아마 거치식물일 거예요. 무슨 식물? 거치식물이 뭐야? 승훈! 거치식물이 뭐야? 덧이요? 응, 거치식물. 덧이? 아, 겉으로 보는. 뭐가? 씨가. 덧이. 씨가. 반대말은 속시식물. 응? 그러니까 이걸 우리 그렇게 말 말고 뭐라고 해야 돼? H에 시방이 없는 생물, 시방이 없는 식물, 시방이 있는 식물. 내가 욕한 거 아니야? 시방이 있는 식물, 속시식물, 시방이 없는 식물, 거치식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니네가 알고 있는 거치식물이 뭐가 있을까? 딸기? 장사도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딸기 씨가 뭐냐? 그러니까는 씨가 밖에, 씨가 겉에 묻었다고? 덧이 아니에요?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제 엄마가 그래요. 그래?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정확히 모르겠어. 그게 원래 씨가 아니란 얘기가 있어. 씨가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나 정확히 모르니까 뭐라 말하면 되겠다. 하여튼, 그게 딸기의 정식 씨가 아니란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확인은 해봐야 돼. 확실히 모르겠고. 내가 말하는 거치식물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소나무, 잣나무, 주로 솔방울 같이 생긴 거 달고 있는 거. 여기서 다행히도 지난주에 거기 갔다 왔으니까, 원래 그 동네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치식물이 유명한 동네고, 잣나무, 심지어 막걸리도 잣막걸리, 길거리 가다 보면 그래서 막 산책로에 막 떨어져 있어. 막 잣 같은 게 떨어져. 이거 보면 이게 잣스러운 게 막 바닥에 떨어져 있어. 저거 솔방울 아닌가? 그럼 진짜 커. 주먹만해. 알잖아. 솔방울 대부분 탁구공보다 좀 크잖아. 근데 잣은 주먹만해. 주먹보다 더 큰 것도 많아. 그런 애들을 거치식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치식물은 은행나무. 특히 이 동네는 아니지만 저기 옥동 같은 데 가면, 옥동에 살아본 사람들은 살아봤어? 친구네. 가을이 되면 똥냄새가 온 아파트 단지에 천지. 그 이상한 냄새, 이제 꼬리꼬리한 냄새. 심지어 내가 가끔씩 그때 그 근처에 학원에 수업하고 있을 때 학부모님들 몇 명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 학생들 아파트 단지에 주차할 때가 있어. 학원 주차장이 이제 너무 협소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몇 호라고 써놓고 학생들 학부모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세워놓고, 야, 정기적으로 그래. 그래놓고는 아파트 단지 세우다 보면 후진하다가 빠각 하는 순간, 나의 타이어에 똥냄새 나겠지. 엄청 떨어져 있어, 아주. 그게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은행나무를 조경용으로 심었는데 이 미쳐가지고 다 암컷 은행나무 심은 거야. 모르고 심었겠지. 참고로 우리 집 앞에도 은행나무 하나 있거든? 은행 안 열려요. 일단 근처에 은행나무가 없어. 걔들이 내가 알기로 대부분 바람에 의해서 그 가루가 날려서 수정되는데, 수분이 되는데, 근처에 일단 은행나무가 없고 걔가 수컷나무가 봐. 하나도 안 열려. 그리고 이파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더 얘기해주면 은행나무가 2억 년 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지금 모습이랑 2억 년 전 모습이랑 거의 차이가 없고, 유럽 쪽에는 거의 은행나무가 없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되게 신기하게 보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 특히 가을에 보면 노랗잖아. 응? 그러고 보니까 나도 몇 번 안 가봤지만 은행나무 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 그지? 걔는 주로 전나무네? 전나무 이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한답니다. 은행나무. 그 말을 듣고 나서 나중에 은행나무를 보면 애가 좀 깔끔하게 생기진 않아서 되게 지저분하게 생겼어. 이쪽으로 뻗어있고 저쪽으로 뻗어있고. 은행나무가. 내가 은행나무 얘기를 왜 하냐면 침엽수라는 말과 화엽수라는 말이 또 있어요. 들어봤지? 침엽수는 잎이 침처럼 뾰족뾰족한 솔잎처럼, 응? 그런 걸 침엽수라고 하는데, 침엽수는 곧 그냥 거시식물이거든? 근데 이 은행나무가 거지같이 화엽수인데 거시식물이야. 잎이 침 모양, 이건 아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침엽수, 거시식물 해도 되는데,
꼭 예외가 하나씩 있으니까 얘기해드린 거고, 자, 쌤 지금 말한 것들은 거의 왼쪽에 다 써 있습니다. 204쪽에. 선캄브리아 시대 이래 이랬고, 그냥 쭉 읽고, 생물의 줄거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본 내용의 인구가. 왜 바다에서 살았냐? 물 밖은 지옥이어서 지옥. 왜? 태양에서 날아온, 우주에서 날아온, 그러니까 대기에 보호막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는 저거밖에 없어. 지구의 외핵으로 인한 자기장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주에서 날아오는 입자들, 해로운 입자들을 지구 자체가 차단하고 있었지만 자외선은 차단을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왜? 오존층이 없었어. 참고로 오존층은 생긴 지가 지금으로부터 4억 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나이가 41억 살, 42억 살쯤 됐을 때 오존층이 생긴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때까지 물 밖은 지옥이었어. 생물이 살 수 없었던 거야. 동물이건 식물이건. 자, 아무튼 그래서 물 속에만 생물이 번성했던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줄, 광합성어라는 남세균의 출현으로 바다와 대기의 산소량이 증가하였다. 됐습니까? 얘가 최초의 광합성 세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단세포 생물이 바다에서, 그 다음에 원지의 해조류가 출현하고, 후기에는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하였다. 그 그림의, 위에 있는 그림에 제일 먼저 있는 그림이 이 선캄브리아 시대 후기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10억 년 전, 뭐 많게는 한 7억 년 전쯤의 바다의 모습이라고 하는 상상품이다. 호주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해양 무척추 동물의 화석 무리가 집단으로 발견되면서 호주의 에디아카라 언덕에서 발견된 애들이라 해서 에디아카라 생물군 또는 에디아카라 동물군. 참고로 애들은 동물인지 식물인지 잘 몰라. 그런 화석이라고 하고 나중에 인도나 중국 쪽에서도 발견이 되면서 이런 류를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고, 큰 거는 이렇게 책상만 해도 있어. 거기 이렇게 바닥에 기어다니는, 여기는 안 보이네.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상한 나뭇잎처럼 생긴 그림이 가끔 나오거든? 걔들이 사이즈가 이 정도? 쌤도 고생대에 화석 있는 그 아까 말한 태백의 고생대 자연사박물관 가가지고 상황을 만들어 놓은 그림이 모형과 있더라고. 봤더니 아 실제로 사이즈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지. 눈에 보일 정도고 책상만한데 그게 단세포는 아닐 거 아니야. 자, 지금 다 우리 조상님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바론에 의하면 그다음 그 정도. 그러다가 이제 고생대 와서 온난했고 말기에 빙하기가 있었고, 특히 고생대는 특징 중에 고생대 끝 무렵 중생대로 넘어갈 쯤에 모든 대륙이 하나로 뭉쳐서 만들어진 초대륙 판게아라는 녀석이 형성되었었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그 내용에 생물에 보면 육상생물 출현, 이제 바닷속을 벗어난 육지의 생물이 출현한 이유 뭐겠어? 살만하니까. 왜 살만해? 오존층이 생겨서. 그지? 자, 거기 대기 중에 산소 농도 증가로 오존층이 두꺼워져서 지표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차단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말기에 대멸종이 있었던 이유는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또 빙하기가 있으면서 그것들이 원인이 돼서 생물체들이 멸종했던 걸로 여겨지고 있고요. 특히 어류 같은 경우는 이런 타이틀이 또 붙어요. 최초의 척추동물. 자, 물어보자. 여기서 물고기 척추 본 적 있어 없어? 고민을 해. 그게 척추야. 그게 그러니까요. 가운데 있는 붉은까지. 그게 있으면서 이제 생물의 형태가 제대로 잡히는 거죠. 가끔씩 애들이 선생님 물고기에 척추가 있어요? 있어요. 궁금하시면 갈치 같은 거 먹을 때 보세요. 가운데 딱 들어있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또 뭐 있을까? 쌤이 요새 한때 꽂혔던 열기라는 생선 있거든. 열기. 저기 강원도 주문지, 강릉 주문지 같은 데 가면 길거리에 약간 반건조 시켜놓은 거 팔아. 빨간데 손바닥만 해. 머리만 잘라서 팔거든. 되게 싸. 그거는 척추가 거의 살인무기, 살상무기 수준으로 단단해. 진짜 잇몸에 찔리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바다 출혈. 그렇게 단단한 생선들도 있단 말이야. 돼지 척추 본 사람? 못 봤어? 이게 뼈에 잡고 먹으면 들어가는 거야. 돼지 척추잖아. 척추요? 돼지 척추뼈. 응? 가끔 이제 심각한 애들, 심각한 게 아니라 식성 특이한 애들 뼈에 잡고 먹을 때 가끔씩 알잖아. 이렇게 티본 스테이크처럼 이렇게 내 뼈들 들어있잖아. 그지? 그게 돼지 척추야. 가끔씩 진짜 집요하게 먹는데 그걸 다 또각또각 다 뽀개가지고 뼈 속에 박혀있는 약간 물컹하고 다 쪽쪽 빨아먹습니다. 그게 뭐죠? 돼지 척수신경.
잔인한 애들이지. 응? 아주 되지 말이 산산조각 내버려. 등뼈에 박혀있는 살을 발라먹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야? 그걸 다 분들어서 속에 있는 신경까지 뽑아먹는 이 집요한 인간. 그게 돼지 척추야. 그러면 이래놓고 오늘 저녁은 뼈에 잡고. 자, 그러니까 뭐 척추라는 게 그게 없어. 그냥 그게 척추인 거지. 그러니까 어류가 최초의 척추동물이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자. 우리 여기다가 내가 척추동물을 써볼게. 류로 써볼게. 류. 어류. 좀 더 지나간 게 양서류. 좀 더 지나간 게 뭐야? 파충류. 좀 더 지나간 게 고류. 더 지나간 게 포유류. 물론 가끔 이 말도 못한 인간도 있긴 하지만 일단 진화가 이렇게 일단 보고 있으니까 최초의 척추동물이라고 했지? 그지? 자, 경계선을 여기다 끊으면 어떻게 돼? 얘와 나머지들의 차이. 아가미로, 페오, 오케이. 그럼 여기서 끊으면 어떻게 돼? 얘네 둘 한 그룹으로 나머지. 최외수정, 최내수정. 또 끊어볼까? 이번엔 이렇게 끊으면 어떻게 돼? 얘네들과 알. 응? 그럼 얘는 새끼는 비슷하게 갖는 한다. 변온동물, 정온동물이라고 그러지. 체온이 일정한 얘는 체온이 변하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끊으면 이제 승훈이 얘기한 알. 물론 가끔 신화에 보면 가끔 알에서 태어나는 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그건 정식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거잖아. 하여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최초의 척추동물, 최초의 육상동물, 최초의 체를 수정하는 동물, 최초의 정온동물 이렇게 막 최초 막 붙일 수 있는 거야. 상식이야 저거는 뭐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건 기본적으로 알겠지. 근데 이제 나중에 수능 볼 때 실제로 얘한테 최초의 육상동물이라는 타이틀이 붙여서 선지에 띵 나오면 애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지. 물론 저 선지 하나 때문에 답을 안 고르고 못 고르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기억인지 기억 디귿인지 저게 뭐야? 이런 게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런 건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내가 요새 제종반에서 수업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막 요새 우주 파트 같은 데 나갈 때 니네 중3 2학기 책 제일 뒤에 나오는 그 미선의 시험범위였던 부분 있지?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면서 지구가 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 다음은 어느 성단에 속하는 A, B, C, D라는 4개의 별을 가지고 막 별의 진화 얘기를 막 해. 그러니까 중3 거보다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된 거 맞는데 어느 성단의라는 말을 하는 순간 이게 비슷한 시기에 생긴 별이라는 거,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거의 비슷하다는 게 전제로 깔고 가는 건데 그걸 생각 안 해. 그리고 몰라. 이게 왜 그런 뜻이에요? 성단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인지 알아? 그렇지. 이 성단하고 구상성단, 상계성단, 뭐 헤일로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중산들이 하는 거지. 수능 따위 보는 너네는 이걸 뭐지? 우리는 기껏 수능 따위 볼 거니까 중3처럼 고차원적인 우주 파트에 대한 공부는 안 해도 돼. 내가 말한 데만 좀 외워. 진짜 그런다니까. 지난 며칠 전에도 목요일날도 수업하면서 또 고기압 저기압 하다가 야, 하강기로 생기면 포화수량이 커지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서 내 애들이 다 몰라. 그게 뭐야? 기술적이 뭐야? 모르는 애들이 있으면 나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하여튼 여자를 5명 주셨어. 자기는 일수점이란 말을 태어나서 들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중학교를 안 다녔니? 6학년 때. 내가 보기엔 안 다닌 건데. 그 말이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딱 그리는 순간 이거 뭔지 알지? 포화수량이라는 그래프에서 이거 그리면 지금 그 G2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G2에 나오는 사람인데 중3에도 나오지. 중2인가에 나오지 않냐? 내가 알기로 중2에 나온 거 같은데. 그때 용해도랑 아마 같이 나올 거야.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 1학기, 2학기 다 들어가요. 저 중2번 시험 보였어요. 아, 2번이었어? 중2 때가 용해도 나와. 네. 그러니까 해석과 부분 용해도랑 비슷한 거지. 의결되냐, 석출되냐 차이인 거니까. 안 배웠다 안 되면 할 말 없지. 니네는 그러면 안 된다고. 니네는 나중에, 나중에라도 뭐 수능 강의를 들을 일이 생기면 그걸 그렇게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되게 힘들어져. 뭐 상태 변화를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아까도 이제 수업 들어오기 전에 고3들이 지난주에 7월 무슨 전국연합 모의고사를 봤거든. 근데 이제 이번에
아니 그 전국연합 모의고사는 재수생들이 안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고3들만 보는 거야 공식적으로. 뭐 나머지 지가 뽑아서 풀어놓는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통계에 재수생들이 안 잡혀. 그러다 보니까 등급 컷이 다 떨어져 있어. 등급 컷이 무지하게 낮아. 그리고 재학생들 중에서 과학 2 과목을 시험 보는 애들이 원체 적어. 알지? 뭐 물리학 2, 뭐 지구학 2. 재학생들 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 전교에 한 3명. 전교에 3명 막 이렇거든. 근데 워낙 샘플이 적으니까 등급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도 저도 학생이랑 얘기한 게 나는 사실은 거기까지 잘 안 봤는데 선생님 그거 알아요? 2 과목 지구과학 2 원점수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 91점 나와요. 참고로 과탐 점수가 1등급 맞거나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 모든 과목에 표준 점수라는 게 있어. 난이도 같은 거 조절을 해서 이런 거 있잖아. 화학은 쉬웠는데 지구학은 어려웠어. 근데 내가 원 점수만 가지고 50점 만점이니까 화학 40점 맞은 애랑 지구학 40점 맞은 애랑 동일시 해주면 안 되잖아. 난이도가 높은 걸 9점수 맞은 애가 더 쳐줘야 되는데 그걸 감안해서 바꾸는 점수를 표준 점수라고 해.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 난이도가 높았다는 뜻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뭐냐? 만점 맞았을 때 보통 과탐이 만점 맞으면 표준 점수가 70점 중반 나오거든. 응? 만점 맞으면 1등급 정도 되면은 거기서 그러니까 1등급 컷에 아슬아슬 걸려서 1등급이 됐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한 60점대 후반 정도 나와. 그렇게만 해도 뭐 서울대 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 근데 아까 딱 보는데 지구과학 2 7월 모의고사 원 1등급 컷 37. 보통 그 정도면 3등급 컷이거든. 그 예전에는. 응? 그리고 더 웃긴 뭐냐? 만점 컷이 만점 표준 점수 91점 찍힌 거야. 그 평소보다 한 15점이 더 나온 거야. 더 웃긴 게 뭐냐? 과탐 50점 만점인 거 알지? 지구과학 2를 계속 얘기해보고 어째 내가 지구학 선생님이니까 항상 얘기를 하면 2등급 컷이 23점이야. 진짜 더 웃긴 거 3등급 컷이 16점인 거야. 50점 만점에. 그럼 생각해봐. 객관식 20문제인데 그럼 16점 맞으려면 한 대여섯 개만 맞으면 되거든? 응? 찍어. 그러니까 아까 그거야. 3번으로만 다 찍어도 저럴 수 나을 것 같은데. 그럼 뭐냐?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도 3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냥 땡땡땡땡 놀다가, 어?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떤 애들인지 알아? 이런 말 하면 또 누구 특정 부류 비하하는 것 같긴 한데 가끔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그래 나도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런 애 있단 말이야. 저렇게 어? 말아봐 이러고 다니다가 응? 왕 이러고 다니고 막 맨날 이렇게 비중보다 들고 다니다가 그래도 대학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중도 이탈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 검정고시 그냥 보면 붙어. 검정고시 보고 수능은 봐야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지투를 선택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해? 우리가 3등급을 맞는 상황이 발생해. 그래도 공부 좀 해가지고 쉬운 거 한 서너 개는 봐봐. 20문제 중에 그래도 한 3개는 알 거 아니야. 공부를 하려고 신용이라도 했으면. 응? 그리고 나머지 찍어서 한 3개만 맞으면 3등급이 된다니까. 참고로 과탐 3등급으로 2개 정도 뜨잖아? 과탐 때문에 인서울 하는 거에 문제가 안 생겨. 인서울은 과학탐구 영역 맞추면 3등급 2개만 뜨면 안전하게 인서울을 하는데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날 일이 없어. 니네 그거 들어봐서 알잖아. 수학 3등급인데 서울대 붙어 있는 거 작년에 뉴스 나왔잖아. 과탐 3등급 2개 맞으면 안전하다니까. 과탐으로 할 일 다 한 거야. 기가 막힌 거지. 16점이 3등급 컷이고 보고 진짜 내가 아까 잘못 본 줄 알았어. 하긴 2등급 컷도 23등급 보고도 잘못 앞자리 3 아니야 이거? 2등 24. 충격이죠.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처럼 재종반에 있으면 그 얘기가 납득이 돼요. 더 이거는 이게 있잖아. 똑똑한 애와 시험 잘 보는 애가 확연히 다르다는 거. 이게 같이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응? 내가 보기에도 아는 건 얘가 제일 많거든. 선생님 지금 재종반에서 200명 정도 수업을 하는데 그 중에 5반 중에 얘가 제일 잘해야 될 탑 5를 찍으면 누군지 딱 나와. 얘들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 레벨이 달라. 근데 최근에 내가 이 5명 중에 2놈한테 그 지구학 최고 난이도를 자랑하는 모 출판사, 모 사설 학원에서 만든 모의고사가 있어. 그것들을 갖고 와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내가 2명한테는 그 질문을 하지 못하게 끊어버렸어. 왜냐? 굉장히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난이도 높은 문제를 푸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쉬운 걸 틀려. 어쩌다 틀린 것도 아니고 꾸준히 틀려. 그래서 니네는 실제로 수능은 2레벨에다가 플러스 한 문제 정도 이게 나오는 건데 니네는 19문제를 버리고 한 문제를 니네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 마. 니네가 만약에 최근에 갖고 온 뭐 EBS 나온 나름 난이도가 조절된 모의고사를 풀어서 이게 한 개밖에 안 틀리거나 다 맞거나 이런 게 한 5번 정도 누적되면 그때 갖고 와 버렸어. 이게 뭐냐면 얘가 분명히 공부는 잘하는 애인데 수능에서는 이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니네들도 이런 것들이 전략적으로 해야 돼. 응? 막말로 니네가 지금 여기서 틈 먹고 갈 건 아니잖아. 이미 텄잖아. 미안해. 기분 나쁘구나. 이미 타이밍을 놓쳤잖아. 그치? 응. 충분히 갈 수 있는 능력자들인데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야. 어? 너무 거짓말 치지 외고는 않지? 아직 자, 열려있나요? 아직 열려있냐? 외고는 수민호를 12번이라서 아무튼 그러면 별일 없으면 일반고로 가게 될 텐데 응? 얘네는 수능을 내신하고 수능을 잘 봐야 되는 애들인 거야. 응? 그러니까 내가 똑똑하면 뭐해? 수능을 망하면 내신을 망하면 끝이야. 응?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이 봐도 괜찮을 정도의 하는 어드바이스를 해주면 그냥 시험 잘 보내야 되는데. 근데 제일 허무한 게 뭔지 알아? 우리 애는 학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들 계세요. 우리 애는 물리원 한 바퀴 돌았다. 저는 뭐야? 문제 모르는데. 응? 화학원 한 바퀴 우리 애는 화학원 한 바퀴 돌았거든요. 돌아버릴 것 같아요. 팩트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제 너무 다운되실까봐 그거 별 의미가 없진 않은데 이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응? 근데도 되게 자부심 있으신 분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 애가 물리원 한 바퀴 돌았는데. 또 하나 실례를 들어주면 예전에 한 10몇 년 전에 한성과학부 앞에 있는 학원에 수업을 했었거든. 그래서 주말엔 한성과학부 애들이 와가지고 수업 듣고 막 그런 애 있었는데 그 옆에 중학교가 하여튼 무슨 중학교가 있었어요? 무슨 중이었나? 하여튼 그쪽에 서대문 쪽에 있는 뭐 중학교였는데 거기 중학교 1학년에 천재가 있었어. 천재. 그 고3들이랑 모의고사 수학 모의고사 같이 보는데 거기 껴서 봐. 고3들이 수능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거기 껴서 본다고. 그럼 몇 점 맞느냐? 100점 만점에 80점대 후반을 맞아요. 고3들이랑 같이 보는데 그러니까 한 20명의 고3 애들이 수학 모의고사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5등인가를 해. 놀랍지? 학교 시험을 80점대 후반을 맞더라고. 학교 중간고사 시험을 수학을 80몇 점 맞더라고. 중학교 1학년 수학을. 그거는 쓸데없는 짓이라니까? 그렇잖아. 내가 레벨이 높아가지고 고3들이랑 어깨를 돌릴 만한 실력이야. 그럼 뭐하냐고 학교 시험 못 보는데. 근데 생각해봐.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시험 80점대 후반 맞으면 잘하는데? 아니잖아. 그거 누가 알아주냐? 근데 알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고등학교 보내고 그냥 평범하게 연대 갔대. 그러니까 영재라는 느낌은 없다는 거지 이제. 얘 천재다 이런 느낌 전혀 없다는 거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건지. 결국은 니네 지금 여기 이렇게 일요일날 와서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좋은 데 가는 거잖아. 그러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응? 취미로 수업 듣는 거 아니잖아 이거. 그냥 지적 호기심? 이걸 찢어야 되는데. 웃기고 있네. 자, 그 지적 호기심 이야 이 파트는. 응?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과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극과 극으로 갈려요. 선생님 여기 이거 외우고 너무 많아요. 외우지 마. 이게 외울 게 아니라 여기는 용어들 이게 이게 그거야 이런 거. 왜 이름이 갑주어일까 어류가? 등껍질이 딱딱하니까 갑주어지. 응? 그래 안 그래? 갑자 니네 그 뭐야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 갑골문자. 갑자가 무슨 갑자야? 거북이 갑자란 말이야. 응? 이게 거북이 갑자인 건 알죠? 좀 적어야 돼. 거북이 갑자인 거 알죠? 이게 왜 거북 갑자야? 거북이 생기잖아. 상용문자잖아, 상용문자. 그럼 얘도 뭐야? 등껍질 딱딱한 거 갖고 있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갑주어 가끔 그림 보면 그냥 평범한 물고기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그죠? 가끔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그림도 있어. 애가 쌍꺼풀이 없어가지고 좀 무섭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냥 등껍질 이렇게 갖고 있고 이빨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저마다 두 개만 딱 찍혀있는 그게 가끔 있거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쭉 중생대로 넘어와서
빙하기가 없이 전반적으로 온난했다라는 얘기 쭉 써있죠. 화산활동 등으로 대기 중에 온실기체 양이 증가했다. 참고로 중생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평균 기온이 높았을 때입니다.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한 4, 5도 이상 높았고요. 그러니까 지구 평균 기온이 지금 한 15, 16도거든? 근데 이때는 한 22도 정도 됐었대. 그러다 보니까 고사리가 거의 지금으로 치면 북극권 근처, 알래스카 근처에 있는 데가 북위 60도까지도 고사리가 번성해서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더웠다. 파충류의 시대,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 말기에 공룡이 멸종한 게 운석 충돌 때문이다. 이런 얘기 어디서 주워서 많이 들어봤죠? 그지? 그 다음에 포유류 소시식물이 출현했다라고 얘기 써있고, 신생대에는 이제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무슨 일이 생겼다? 이제 포유류의 시대, 그 다음에 쭉쭉 최초의 인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 얘기만 한번 해볼까요? 매머드가 얼마나 했을까? 코끼리랑 비슷하게 생긴 그 털 많은 개 매머드. 이거 얼마나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코끼리랑 비교. 어깨 높이랑 한 3배 정도 될 때. 어깨 높이랑 한 3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 하면 지금 코끼리보다 한 5배 정도 큰 거지. 그냥 크기만 보면. 그러니까 매머드급 아니야. 그러니까 매머드급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포유류의 특징 뭐라고? 정온 동물. 주라기 공원 영화 보시고 옛날 그 원 봤어? 원 안 봤고? 내가 그런 영화는 원이 최고야. 근데 주라기 공원이 영화로 나온 게 대학생 때는 군대 가기 전쯤인 것 같아. 내가 그거를 재수할 때 하여튼 소설책으로 봤어 처음에. 우연히 그 소설을 접해가지고 일본을 사서 보다가 어쩐지 재수생이 학원에서 점심시간에 그 책 사러 앞에 노량진에서 앞에 국민국무라고 서서는데 오전 수업을 그걸 배웠어. 이러면 한 이제 되지 뭐. 오전 수업을 안 듣고 다 책 그거 보고 있었어. 근데 너무 흥미진진한 거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사러 가서 그날 건 다 봤어. 그리고 와 이거 영화를 만들면 대박이겠다. 근데 진짜 영화 만들더라고. 거기에 충격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영화 본 사람은 알겠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랑 남자 교수님이랑 애들 몇 명씩 이제 헬기 타고 그 주라기공원에 가서 브라키오 애들이 막 풀 뜯고 있는데 가가지고 그 여자 교수가 애들이 뭐 먹고 사는지 이렇게 똥무더기에 팔 집어넣고 뭐 꺼내는 장면 하나 나오고 본 기억나죠? 이렇게. 그리고 브라키온과 브로톤인지 모르겠는데 그 거대한 초식공룡에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한번 쓱 만져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역시 내 생각이 옳았어. 미국의 영화 본 거 같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 거기 그러다가 공룡들이 떼거지로 막 뛰어가고 통나무 밑으로 숨는 장면 나오잖아. 이 장면 되게 유명하잖아. 공룡들이 막 떼거지로 뛰어다니고 있는데 통나무 밑에 몸 숨기고 애들 막 탐험하는 거 막 본단 말이지. 그때 내가 받았던 충격이 그거야. 아니 공룡이 변온동물인데 저렇게 뛰면 죽지 않나? 근데 그 여자 교수가 한 말이 뭐냐면 그래 내 생각이 옳아서 따뜻해. 나는 대사가 나와. 그래서 공룡 같은 경우는 지금 파충류가 아니라는 설이 점점 무게가 실리고 있어. 그래서 공룡을 파충류다라는 걸 일단 시험을 위한 남긴 거고, 또 하나 그쪽에 관련된 좀 정보가 좀 지적 호기심 있는 친구들 보면 요새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검색어를 치면 깃털 붙어있는 그림이 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쌤 옛날부터 했던 한밀레브 의심인데 티라노사우루스는 알죠? 그지? 이거가 티라노사우루스가 도마뱀을 닮았니 닭을 닮았니? 체형을 생각해봐. 이름밖에 몰라요. 아 진짜. 그 제일 무서운 거대 무지공룡 있잖아.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이거 고추장 써서. 이거 없는 거야. 이거 빼면 딱 그 체형이 뭐야? 졸라 큰 닭이잖아. 그래. 딱 그잖아. 미국의 하관 넓고, 응? 하기 넓고.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고. 응? 실제로 티라노사우루스라고 공룡 요새 검색하면 깃털 붙어 있는 사파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히려 조류 쪽에 가깝다. 조류 아까 있잖아. 정원 놓는 거. 그럼 뛰어도 되지. 닭들 뛰어다니잖아. 응? 개가 쫓아가면 막 뛰어다니잖아. 응? 그리고 또 충격인 거 그 티라노사우루스 막 입 벌릴 때 나오는 그 괴성 있지? 그게 코끼리 소리랑 누구 소리랑 다 합성해서 만든 거래. 아무도 공룡 목소리 모르잖아. 그지?
삐약 이랬을 수도 있잖아. 입을 쫙 근데 삐약 이랬을 수도 있잖아. 닭소리, 닭소리. 끼요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합리적으로 해보라는 거야. 왜냐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갖고 있어. 그 소리가 뭐더라? 무슨 트럭 소리랑 코끼리 소리랑 뭐 다 합성해서 만든 소리래. 꼬끼고 웃기겠지. 그래서 뭐 성대를 모르니까 환석에 이제 이런 기관들 자세가 안 되는 영생 친구의 그건데. 아니지. 야, 나도 속도 귀여운 짓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막 근육질 막 이만 쌤 와가지고, 응? 해철로 쌤 아는 형 아니 얘기하면 그 형 25동인가? 누군지 모르잖아. 쌤 아는 형 중에 유네스코 다니는 되게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형이 있어. 그 형이 나처럼 수염이 좀 많이 나. 근데 회사가 유네스코다 보니까 외국 출장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한 번은 프랑스 파리에서 6개월인가 7개월인가를 있다가 왔어. 근데 거기 있으니까 프랑스 좀 되게 자연스럽고 개방적인 그런 나라잖아. 수염을 안 깎은 거야 계속. 안 깎고 한 7개월 있다가 나랑 걔가 우연히 만났거든. 우연히 딱 만났는데 파파스모프가 돼서 나타난 거야. 알지 파파스모프. 이래가지고 딱 나타났는데 딱 봐도 와 멋있다. 날 딱 보고 오마르 안녕. 딱 이래 목소리가 깨는 거지. 파파스모프인데 목소리가 오마르 웬일이야? 우리 소주 한잔 할까? 딱 이런다. 이게 모르는 거야. 이걸 꼭 비유할 수 있는 거고. 그지? 공룡 목소리 누가 알아? 근데 이제 그래 버리면 그게 무섭겠어? 차 안에서 티라노가 꼭 끼워하고 내 차 안에서 공포심이 지는데 꼭 끼워하는 순간 니들처럼 막 웃어버리면 너만 망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대멸종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말한 공룡멸종은 뭐 때문이라고 우리 알고 있죠? 운석 충돌. 고생대 번성했던 삼엽충 이런 애들이 다 멸종한 거는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생기면서 이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짜잘한 땅덩어리가 여러 개 있으면 봐봐. 요만한 땅 있으면 바닷가가 다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해안가가 일반적으로 바닷가잖아요. 그죠? 그쪽이 이런 생물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서식지야. 근데 이게 한 덩어리를 붙어버리면 이 바깥쪽 테두리밖에 안 남어. 거의 얕은 바다가 반토막 난단 말이야. 그래버리면 생물 서식지 파괴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들어서 멸종했다. 이렇게 보는 설이 다수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지리시의 생물수 변화 보면 고생대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있는데 세 번째 대멸종과 마지막 대멸종 즉 고생대말 중생대 초 그리고 중생대말 신생대 초 이 2개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잠시 쉬었다가 210조 계기 조금만 하고 바로 기후변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쉬십시오.